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와 위안화 환율 움직임에 크게 변동성 보이다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미 국채를 비롯한 주요국 금리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큰 폭의 하락세 보였지만 차츰 낙폭을 줄여 나갔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 다시 반등하면서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신을 통한 시황 분석과 투자 전략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고수는 지금 함께해 주시고요. 자,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김동훈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김동훈 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수는 지금 첫 출연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고수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늘 처음 하게 됐고요. 네. 네, 고수가 아닌데 고수로 초청을 해주셔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고수로 거듭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그런 정보와 그리고 정확하게 좀 실질적인 어떤 투자 전략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좀 넘치는데요.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매주 목요일 함께 하실 텐데요. 앞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김동훈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85% 상승입니다. 2,90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3% 오름세입니다. 7,62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17% 오름세입니다. $52 2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84% 하락세입니다. $1,500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9% 하락세입니다. $1.12280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미국 행정부가 정부기관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장비 구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지 규정은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따른 것으로 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다른 별도의 조치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장비 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8월 이후로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기업은 연방정부 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시중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포치가 발생한 데 이어 중국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환율도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위안화 약세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추가 대중관세 계획 발표 등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장기화에 맞서 위안화 약세를 공식 용인하며 대미 반격 카드로 환율을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럽정책연구센터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산 수입품 비중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에서 들여오는 주요 품목인 농산물은 대체 국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따른 수요 감소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7개월 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계속되는 유가 하락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우디 관리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용인하는 것과 미국의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도 유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도구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기관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의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 점점 더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단순하게 지금 정부기관에서 미국에서 화웨이의 뭐 장비 구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사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1년 넘게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뭐 합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거의 뭐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키포인트를 둘 부분은 뭐 화웨이 장비 구입을 전면 금지했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본론적으로 들어가자면 그 원론적인 그 팩트 자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니네가 뭐 관세 뭐 부과를 해? 그러면 우리 또 중국에서 위안화 절하를 시켜버리고 네. 또 미국에서는 또 화웨이의 장비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계속 이제 전쟁이 계속 악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 중국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국에서는 절대로 중국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처음부터 니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받아줄게라는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일단은 해보고, 물론 이제 이게 올해 아니든 내년이든 어떤 시일적인 부분을 저희가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라든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대내외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시고 전략 투자에 좀 참고하시는 게 올바른 대처법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화웨이의 장비 수입을 미국에서 금지했다. 이건 분명히 악재죠. 악재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반영 쪽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악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 쪽 그렇게 공략을 하는 전략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이란 건 악재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그런 이슈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올바른 대처법이 아닌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과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면 또 위안화를 절하하고 서로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중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기준 환율도 7위안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경기 둔화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 나타내는데 중국 정부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용인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반격하는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분쟁이 이제는 환율 전쟁까지 번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슈하고도 뭐 네.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이게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에 있어서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기본적인 걸 따져보자면 위안화 기준 환율이 지금 7위안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중국에서는 당장에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지금 많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위안화 절하를 시켜서 미국 국채를 또 매도한다는 그런 또 어떤 네, 의도를 네. 살짝 비추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좋을 건 없다. 다만 중국에서도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위안화 대전을 한다면 위안화 절하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입 물가의 가격 상승을 시키고 수출 쪽에서의 어떤 혜택을 보겠다. 이거는 근데 단순히 중국 입장에서 뭔가의 혜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의 그런 강경 대응에 대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액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위안화 절하가 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경제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전 세계적인 어떤 환율이라든지 모든 통화 자체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뭐 하회 협정이겠지만 그 시기적으로 아직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투자 전략에 굉장히 혼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해외 선물 쪽에서도 특히 통화 관련주들 그리고 미 지수 선물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슈들도 당장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내일이 모레든 또 위안화가 어떤 또 안정돼 간다는 그런 또 이슈가 나오면 시장에 또 그런 반등이 또 나오고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런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잘 이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게끔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고시한 기준 환율 7위안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갖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를 이용해서 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의도를 조금 내비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미국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취하는 액션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통화 관련한 선물 상품들 대응해 보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그대로 떠안게 되기 때문인데요.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대의 이슈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인데요. 네. 미국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많은 관세 부과를 하고 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모든 지금 뭐 좋은 방향 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 수입 물가의 그런 악재 모든 부담은 또 기업들이 지게끔 되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물가 자체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또 모든 부담이 가중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코 이런 수입 물가가 인상이 되고 기업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소비자 혼란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 지수 선물이라든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가는 건 당연할 거예요. 해서 현실적인 지수상으로 어떤 키포인트를 두자면 이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 자체가 현재의 정고점 돌파는 어려워 보인다. 해서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어떤 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혼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 선물 쪽이 이제 매도와 매수 쪽에 모든 양방향의 그런 투자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신경 써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자체의 뭐 경기라든지 또 세계 경기 자체가 위축된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빨리 해결이 되고 좀 안정화를 찾아간다면 모든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 선물 시장이라든지 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이것이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결국에는 또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미국 경제와 지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 그리고 어제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유가가 7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WTI 같은 경우가 51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주요 산유국들이 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사우디에서 네. 사우디가 이제 뭐 산유국들과 대책 논의를 한다. 뭐 이 부분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잠시 후에 이제 종목별 제가 전략과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들을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건데요. 네. 이 부분도 그동안에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 그리고 그간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40달러 선을 하회했던 이제 유가 자체가 거의 또 60불대를 또 훨씬 넘어서 거의 70불대까지 다시 상승을 한 이후에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또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압력을 더 받아왔고요. 결과적으로 최근의 이슈로 보자면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합의는 오히려 몇 개월 전보다도 더 기대치가 낮아진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자체는 좋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유가 소비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유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주간 재고도 상당 부분 늘어나면서 또 유가 압력을 또 하는 어떤 원인이 됐는데요. 다만 그저께 수요일 날 재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또 어제 오늘 또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최근에 급락한 유가에 대한 또 저가 매수 그리고 반발 매수의 어떤 유입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여겨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사우디에서 또 산유국들과의 어떠한 협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유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간 산유국들이 감산을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이행을 해왔고 또 러시아와도 동조를 하면서 계속 유가 상승에 어떤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경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에 제한이 있었던 거고 하락 쪽으로 나온 그런 부분이라고 이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당분간 유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급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산유국들과의 대책 논의에서 대폭적인 어떤 감산의 어떤 또 이슈가 나온다면 또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이런 대내외적인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대처를 한다면 또 유가에서도 좋은 또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 있고 또 소비도 줄어 있기 때문에 유가 계속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산유국들이 유가 하락을 막으려고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 있어서는 상승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유가와 같은 부분은 저희 오늘 잠시 후에 또 이슈 짚어보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호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95% 상승입니다. 2,90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02% 오름세입니다. 7,63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51%, 2.47% 상승입니다. 52달러 3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83% 하락세입니다. 1,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6% 하락세입니다. 1.12310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김동호 마스터와 함께 짚어볼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나스닥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 원유 재고 증가하면서 국제유가가 7개월 내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금값은 1,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연준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중국이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긴축했다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연준이다라고 또 연준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는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동우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관망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업앤다운의 네. 그 관망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관망을 위한 관망이라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의 어떤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운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최근의 모든 흐름이 모든 종목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차트상의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요. 네. 왜냐하면 시장의 안정성이 없는 시세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확률이 떨어져요. 그거는 최근에 지금 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자체가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네. 또 그런 또 돌발 악재가 나오기도 하고 또한 또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또 시장의 변동성이 요동치는 그런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관망을 든 이유는 하락과 상승의 어떤 키포인트를 드리기보다는 현재 지금 그저께부터 지금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나온 재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이런 상승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급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발 매수 그런 부분으로 밖에는 용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매수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매도의 관점에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의 어떤 기준점을 찾기보다는 지금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현재 시장 흐름에 맞게끔 전략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세라고 보여져요. 해서 지금의 반등세가 나온다는 건 뭔가의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나온 또 좀 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위안화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관세부가 뭐 이런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경기 지표 네. 이 부분들이 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일봉상 기준점 자리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돌파가 이어진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고 해서 7,700선까지의 상승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단기 매수 쪽을 보시더라도 눌림에서의 단기 매수 전략 유의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의 하단 자리가 이탈되는 요즘에 계속 새벽 시간으로 가면서 급변동성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도 400포인트가 내렸다가 네. 거의 보합선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큰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작정 지금 상승이 1% 이상 나오고는 있지만 이 상승세가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재료는 없어요. 네. 다만 지금 반등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 반등 이후에는 분명히 조정의 시점이 올 시간이 다 되어 간다라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지금 해석될 수 없다는 부분이 지금 그저께 이런 그 하락 이후에 급반등으로 해서 양봉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사실은 일반적인 지표 모습은 아니거든요. 차트 모습은 네, 아니거든요.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동성을 동반한 이런 어떤 세력들의 뭐 이런 매수세가 동반된다면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유동성을 동반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단순하게 상승이 나온다 해서 따라붙기 이런 식은 여러분들의 그 투자 수익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해서 현재 시점으로의 분봉상으로 잠깐 봐드리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최대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7,730선대 내외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돌발 악재에 의한 큰 폭의 조정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7,730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800선대까지도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눌림에서의 매수를 보시되 7,600선의 어떤 지지 모습을 확인하신 그런 조건 아래 단기 매수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상승과 하락의 기준점을 잡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었고요. 자, 안정성이 좀 없는 시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의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오늘 반등세가 조금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은 최근에 급락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확실한 재료는 없다라는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7,730선 정도까지 단기 매수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확전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미 원유 재고 증가세로 돌아섰죠. 8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김동우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크루드 오일도 관망 들어주셨네요. 오늘 크루드 오일은 어떤 전략 갖고 계신가요? 지금 뭐 해외 선물 쪽의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어제의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네. 오늘은 이제 그 미 지수 선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또 그리고 사우디가 산유국들과 감산 어떤 협의에 어떤 초점이 다 맞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2.5% 이상의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떤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막연한 예상일 뿐인데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 내일이라도 아니면 하루 이틀 사이에라도 사우디가 산유국들과 감산 협의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면 아마도 또 급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50불대 선을 8월 7일 날 50.52까지의 저가를 찍은 이후에 추가적인 지금 뭐 뉴스들로 나왔을 때는 뭐 40불대 이하로 갈 수도 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리고 경기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은 매도를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에요.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뉴스에는 팔으라는 얘기가 네. 있죠. 그래서 40불대를 간대.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 투자가들은 이 매도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반대로 들어가야 돼?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당장에 어제 이후에 큰 폭의 흐름 이후에 바로 산유국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 중동 경제 자체도 뭐 크게 좋은 이 유가 외에는 큰 어떤 돌파구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산 협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감산이 이행되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가적인 감산 아니면 감산의 연장선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단기적으로 유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오늘은 단기적인 전략을 드리자면 오늘 저가가 51.94달러예요. 해서 오늘 51.94달러가 이탈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단기적인 반등 쪽에 무게를 두시고 대응을 하시되 무조건 51.94달러의 손절선 꼭 설정하시고 눌림에서의 매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분봉으로 좀 봐드리면 현재 구간은 반등 쪽의 무게가 더 좋아요. 반등 쪽의 전략 자체가 좋은데요. 다만 51.90달러 정도 최대한 손절 라인을 51.70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반등세로 나온다면 53.50달러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도 마찬가지로 상승이다 하락이다의 어떤 여러분들의 예측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현재 시간에 제가 출연한 관계로 현재 시점의 전략을 드리자면 지금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선 꼭 지키시고요. 설정하지 않으시면 당하는 경우가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유념하셔서 무리한 투자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제의 큰 폭 하락 이후에 지수 선물 상승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산유국들의 협의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감산 합의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급반등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김동우 마스터께서는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인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또 유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트상으로는 분봉상으로 51.70달러 손절선 두시고 반등세가 나오면 53.50까지는 매수 포지션 보는 거 유효하다라고 좀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중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양적 완화 기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골드가 6년 4개월 만에 1,500달러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들어주셨네요. 자, 골드는 어떤 전략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S&P와 그리고 오일 쪽에 네. 제가 관망의 의견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제 유동성의 장세다 보니까 매수와 매도의 부분을 양쪽 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관망의 그 웨이앤시를 들었는데요.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미 지수 선물들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해서 잘 마감이 된다는 전제하고요. 그리고 골드는 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해서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이 달러 인덱스를 꼭 보셔야 네.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요. 미 지수 선물들이 상승을 해도 골드가 같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골드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하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한다. 네. 이 단면만 보지 마시고 좀 최근에 이슈는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참 저도 지겨운데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네. 전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수 선물들이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또 혹은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골드가 같이 상승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딱 짚어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골드가 지금 사상 최대치는 아니지만 지금 수년 만에 1,500달러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1,522.7까지 네. 찍은 이제 그런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선투자겠죠. 예. 세계 경기도 좋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 심화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펀드라든지 이제 그쪽에 수요가 몰리게끔 누군가가 조장을 했다고 저는 봐요. 이제 큰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금 최근 며칠간 지수 선물들의 큰 폭의 하락, 다우 지수가 700포인트가 넘는 그런 급하락이 나온 건 지금 수년 만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이제 투자지만 1,520선대에서 저희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좀 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는 오늘의 최고점 1,518.6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무조건 오늘은 단기적인 조정 불가피하다. 그래서 하락 부분은 1,490선 내외까지로 일단 설정드리고요. 최대 1,485까지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옵션은 오늘 1,518.7인가요? 1,518.6 오늘의 고점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고요. 만약에 오늘의 현재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미 지수 선물들이 하락하는 급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무조건 골드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1,530선대와 1,550선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골드 자체가 완전한 데드로 인해서 조정 구간에 들어선 건 아니에요. 네. 여전히 지금 상승의 과열 구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조정을 깊게 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해서 현재 오늘의 단기적인 전략은 오늘의 고점 1,518선 이상을 돌파하지 않는 선이라면 반등시 좀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면 올라온다면요. 저 같으면 1,514선 정도의 네. 매도를 하겠습니다. 1,513에서 14선 내외의 매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18.6이었던가요? 그 부분에 손절 꼭 잡으시고 올라오는 대로 매도 대응 괜찮아 보이고요.
하락 부분은 단기적으로 1590선대까지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전략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골드와 관련해서는 오늘의 고점 1518.6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1490, 최대 1485선까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골드 관련해서 유튜브 시청자께서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마스터님 금일 골드 1518.6에 매도 한 계약 보유 중입니다. 와우. 그리고 1475지점까지 홀딩 가능한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이 부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잠깐만요. 어디까지 홀딩을 한다 그랬죠? 지금 1518.6에 매도 한 계약이고요. 1475까지 홀딩 가능한지 여쭤보셨네요. 와, 지금 완전 최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가셨네요. 일단 지금 수익이 100틱 정도, 네. 100틱 이상 지금 나고 있어서 무조건 지금 홀딩 해야죠. 무조건 홀딩입니다, 이건. 물론 익절선은 무조건 설정을 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1507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진입 지금 굉장히 잘 하셨어요. 네. 하지만 진입보다 더 중요한 게 청산이에요. 지금 1518선에서 들어갔는데 계속 내려가다가 올라오면 또 아까워서 못 팝니다. 그죠? 1510이 되고 좀 뚫어뜨려서 조금만 더 보지 1515가 되면 못 팔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정말 운이 없다라면 진입가까지 올라오게 되고 돌파가 되면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런 개인 투자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해서 지금 익절 라인은 제가 설정을 드린다면 1510선으로 익절 라인 무조건 설정하시고요. 1475까지 가능은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 1490에서 1485선까지 보시고요. 지금 진입하신 계약수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같으면 두 계약이라면 1490선에서 수익 청산할 것 같고요. 한 계약은 1475선까지 충분히 여력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익절선 내려가면서 만약에 1500이 깨진다면 1505선으로 익절 라인 잡아 놓으시고요. 거기서 또 1595 정도 내려온다면 1500으로 익절 라인 잡아 놓으시고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1475선 가능해 보여요.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지수 선물들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는 조건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하락을 해준다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 1518.6에 매도 한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1510선 익절 주셨고요. 최대한 좀 1490에서 1485까지 보고 계신다고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1.14% 상승입니다. 2,91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29% 오름세입니다. 7,650.5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98% 상승입니다. 52달러 6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87% 하락세입니다. 1,5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6% 하락세입니다. 1.123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질문까지 받아보고 이슈와 전략들 한번 같이 짚어봤는데요. 또 오늘 추가적으로 김동우 마스터님 처음 나오셨는데 더 나눌 이야기들 있을까요? 네,
사실 네. 저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는 그런 부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대기업을 운영하는 뭐 그런 어떤 사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투자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그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해외 선물들의 뭐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종목을 골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저는 공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회원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뭐 5일만 거래를 해요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또 나스닥 선물만 한대요. 뭐 이런 분도 봤는데 네. 사실 모든 해외 선물 쪽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거래를 하는 이제 해외 선물 쪽은 한 9가지 정도의 종목을 두고 지금 환율 쪽은 뭐 유로와 그리고 뭐 파운드와 이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수 선물 쪽에 S&P와 나스닥 그리고 골드, 오일 뭐 이런 쪽 그리고 엔화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저라고 해서 9종목을 다 거래를 하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날의 이제 종목을 대충 보고요. 그리고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봤을 때 네. 가장 좀 그래도 그나마 좀 흐름이 안정적일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서 좀 매매를 하는 편이라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그런 이제 종목들 아직 고르는 그런 시야가 좀 좋지는 않을 건데요. 네.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네.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도 중요하지만 네. 청산이 중요한 이유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청산하는 시점을 몰라요. 네, 네.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네. 손실이 나면 나는 대로 그 시점을 모르다 보니까 네. 손실이 계속 커지고 손절선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청산의 시점은 또 얘가 어디까지 수익을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눈에 보면 보이는데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제가 보는 간단하게 이렇게 차트로 놓고 이렇게 내려오면 저항을 받고요, 뭐 지지를 받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정말 효용성이 없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악재가 터졌대. 이제 물론 그런 악재들이 세계적인 악재들이 터진다면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부터 되죠. 그쵸. 근데 하지만 또 해외 선물의 또 매력은 물론 저희도 주식도 하고 있고 네. 다 하고 있지만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주식 쪽은 워낙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보세요. 어떤 모멘텀도 없고 네. 경기적인 지표도 좋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죠. 주식 쪽은 정말 실적 위주의 정말 몇몇 종목들만 골라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정말 무궁무진한 네. 매도와 매수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또 쉬어갈 때 또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시장은 차트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기술적 분석이 통하는 장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떨 때 그런 게 나오냐면요. 급변동성이 나올 때. 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저항선이고 지지선이고 전혀 효용성도 없고 절대 맞지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물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슈들과 네. 또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인데 지표들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평소에는 차트에 어떤 의존도를 제가 50%에서 6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내외적 이슈들을 또 한 30% 정도 감안을 하고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가 30% 정도 네. 들어가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수익은 잘 내고 있다라고 네, 네.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런 되게 개인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딱 두 가지인데요. 누가 이거 오른데 뭐 하는 그런 소문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TV처럼 또 나가는 이슈들, 뉴스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는데 하지만 그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지식이고 그쵸. 뉴스이기 때문에 네.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자금은 제일 많아요. 뭐 기관보다도 더 많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손실을 좀 많이 보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힘을 드리고자 지금 팁을 드리자면 현재 최근의 시장은 차트는 절대 믿지 마라. 그리고 흐름의 현재의 흐름과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동구 마스터 첫 시간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김동구 마스터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가득가득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